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놈들이, 흉악한 놈들이 자꾸 일을 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벌려놓으면 몇 달 지나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최근에 보면 뭐 파우치 사건, 몰카 사건 나왔죠. 그것도 뭘 잊어? 줄리 사건을 자꾸 공작을 잊어버리니까 또 나온 거고, 서울의 소리에 그런 공작들을 잃어버리니까 또 나온 거고, 그거보다도 더 큰 것들은 뭐 이태원 사고 있잖아. 이런 거 그거 뭐 이상했잖아요. 그때 그 좁은 골목에 면적에서 사망자가 156명인가 8명이 나오고 사상자까지 합치면 300몇 명이 그 골목에서 나왔다는 게 300몇 명이 다 들어가기나 하기나 하나. 그리고 왜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그걸 10m인가 150m 바깥에서 많은 장면들이 노출되고 그랬잖아요. 아니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조금 끌어 나와서 뭐 5m 10m 앞에서 해야지 그걸 170m까지 끌고 가나.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또 경찰 발표 끝나니까 뭐 또 다른 걸로 부정선거도 잊어버리니까 또 다른 걸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거를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소방관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소방관 몇십 년 현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봉규 TV에서도 방송 한 2번 했죠. 이름은 안 밝히고 음성 변조 조금 해서 내보냈는데, 이분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분도 이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분 참 훌륭한 애국자인데, 저한테만 제보한 게 아니라 사건을 그때 조사했던 서부지검 맡았었는데, 거기에 검사에게 약 20여 분 동안 통화하며 제보를 했대요. 검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내가 소방 구조대에 평생을 봉직했는데 이런 거 너무 잘한다. 현직이에요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이름을 못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저런 것도 얘기해줬대요. 그런데 그 통화한 내용을 녹음 파일을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참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 방송해도 되냐 그랬더니 방송 지금 위급한 시기니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는데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서부지방검찰청 부서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혹시 일로 전화하셨었나요? 네네. 뭐 검찰청에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제가 전화에 들어서요. 네네. 혹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분야에 대해서 수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33년 된 소방관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구급대원만 21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 현장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진실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구별할 줄 아는데요. 네네. 이번 이태원 사고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아, 네. 명백한 그런 계획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계획하에요? 네네. 그 자체가요? 그렇죠. 증거를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누가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민노총이 거기 계획돼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돼 있었고요. 아, 네네. 명지대 병원인 네. 이왕준 이사장? 네. 예, 다 세력이거든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조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네. 현장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구급대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총 357명 그 사상자 발생한 중에서 3분의 2를 경기도에서 다 구급차가 이송을 했어요. 3분의 1을요?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네. 이상한 사고 지점에서 바로 빈 가게에서 시체를 쌓아놓고 거기서 환자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게 발생을 사상자 발생하게 되면은 네네. 개방된 곳에도 놓고서 개방된 곳에서 빨리 한자리 이송가게끔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네네. 바람을 시시를 거기 창고에다 빈각에다 쌓아놓고 거기서 꺼낸다는 거는 이거는 근대적인 방법이 이건 이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개방된 곳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기거나 뭐 하는 것이지 예. 폐쇄된 공간으로 굳이 옮겨놓고 예. 다시 거기서 이제 이송하고 그런 그렇죠. 경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네.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그 해밀턴 호스텔 그 T자형 그 공간에서 3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거기 걸어보니까 네. 거기서 사고 날 수 있는 인원은요. 처음에 용산 소방서장 최성범인가? 네네네. 최성범 용산 서장이 네. 1시 1분에 그 사람이 발표를 해요. 네. 사망자 2명, 그리고 네. 부상자 22명. 네. 그 이상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팩트예요, 그게. 그럼 그 발표된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사고 나서 이제 그 YTN 뉴스에서 이제 거기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네. 그 YTN 뉴스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또 우연히 지나가던 젊은 의사가 이용범인가? 의사가 YTN 아나운서가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통화한 그 과정에서 거기에 스토어, 가게 문구를 보니까, 네. 거기가 전자담배 있죠? 전자담배 파는 데. 네. 거기가 비치더라고요. 거기서 식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근처하고 그 이태원 거리, 그 삼거리 사고 지점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보니까 쭉 따라오라니까 그 사고 지점으로부터 170m 떨어진 거기에, 더바코. 그 더바코 지점이 그 사고 지점으로부터 170m 떨어진 곳이에요. 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술 생각해보세요. CPR 검사. 사람이 이제 신경주가 돼갖고 이제 그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이 4분이에요, 4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 지점이 이제 사람이 복잡하다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옮겨서 한다는 거는 또 조금 이해되지만은 170m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참 근대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근처에서 하는 게 바로 원래대로 그냥 그쵸 5m 3m 떨어놓고 하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170m까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용범 소방서장이 실수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두 번째 발표 2차 발표할 때 2시 40분에 40분에 그 2차 브리핑 할 때에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그 T자형 사고지점 T자형을 등지고 브리핑한 거거든요. 그 도로변에서요. 그 아래쪽 도로변. 예, 맞아. 아래쪽 도로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옆에 바로 뒷부분이 바로 그 빌가게였었다고 그게 빌가게. 네네. 근데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기자분이 저기 저 지하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말했어요. 지하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긴장을 하면서 머뭇거렸어요. 최성범 저 소방서장이 기자가 지하에서 나오잖아요 하니까는 예. 그 그게 기자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일반 유튜브에 보면 다 이렇게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소방서장 옆에 있던 단장이 얼른 그걸 나오면서 말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돌렸고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시야를 이제 딴 쪽으로 돌리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유튜브 중에 신행정 탐정이라는 그런 외국에서도 기자상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기자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일반 그 아나운서보다 뉴스 앵커 사람보다 더 조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그러면은 요 신행정 탐정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예.
그분이 발표한 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건데요. 네. 그분이 저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완전 히 조작하는데 그분이 또 어떤 걸 또 저기 발표했냐면은 그 이태원 그 사고의 그 저기 그 CCTV가 5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5개가 있는데 5개가 그 사고 지점에 거기 비치게끔 돼 있었는데 5개가 다 돌아가 있어요. 그 CCTV가 그 헤드 그 부분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현장을 잘 안 비추도록. 안 비치도록, 예. 49제 끝나고, 네. 거기를 다시 방문했을 때, 용산 소방서장이, 그 용산서장이 그랬어요. 파이어라인은 이제 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파이어라인부터 여기 4.7m,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네. 갖고 있는데, 파이어라인부터 이쪽으로 4.7m 안에서 모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이어 라인으로부터 4.7m 안에서 모든 게 다 발생했다. 사상자 발생했다고. 모든 사상 이제 거기서 발생했다. 발생했다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 계산해봤더니 제가 어떤 사람은 3.2m라고 어떤 사람은 3.4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폭이. 네. 제가 한번 3.3m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5평이 채 안 나와요. 4.7평방미터가 나와요. 그 피해자들이 쌓여있던 공간이 한 4.7평방미터. 그러면 그 4.7m 안에서 사람이 거기서 저기 망자 159명, 157명, 그리고 네. 저기 부상자가 199명, 이렇게 357명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대통령도 난 답답해 죽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 저기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그냥 알고서 지나가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믿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결론은 뭐냐? 이 특수본의 그 500명, 600명 됐다는 그 특수본이 이제 결론이 뭐냐? 그냥 그 사고 난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로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네. 지금 이것이 뭐냐? 경찰, 소방, 네.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북한 세력 같이 다 네. 지금 이제 협력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민노총 계속 저기 갈등이 나오죠. 네. 거기서 그 아까 제가 민노총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노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 민노총 사람이 2명이 사망자 발생한 거 모르세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아, 네. 아이 그거 저기 감당하시면서 그거 아셔야죠. 아, 네네. 아, 참. 민노총 사망자 2명이 그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저기 민노총 사람이 거기서 그리고 거기 걔네들 민노총 거기다 저기 부고라에다가 안타까운 그냥 저기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차현옥이라고 네. 저기 로스토이 무슨 거기 우리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남국이랑 같은 저기 일기 모스콜 저기 동창생이라고 일기, 네네. 차현옥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네. 그건 아시죠? 그것도 처음 들어보세요? 아, 검사를 제가 해야겠네, 제가. 아, 네네네. 제가 해야겠어요. 그래서, 네네. 결론은 뭐냐, 네. 그 신행정 탐정이 제시를 동영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분 네네. 거를 보면은 너무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세력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 네. 예. 이런 사고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결과는 아까 그 서장님이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예. 뭐 사망자 1명이나 뭐 부상자 22명 뭐 예. 이 정도인데도 예. 그 말씀하셨던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예. 그 사상자 수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요. 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MBC 그 방송이 예전에 그 광우병 났을 때 그 MBC PD 시점에서 광우병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거기에 다 전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월호
네. 세월호가 그때 저기 발생했을 때게 이제 1시간 뒤에 모든 언론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전원 구조됐다라는 말이 했었어요. 전원 구조됐다. 처음에 그랬었죠. 예. 근데 그 전원 구조됐다 할 때게 최고 먼저 발표한 그 방송이 MBC예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또 저기 이태원 사고 났을 때게 MBC 방송이 29일 날 났잖아요. 네네. 29일 날 날 때게 27, 28일 이틀을 저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방송을 했어요. 여기 이제 마스크까지 벗기 때문에 이제 저기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라고 홍보를 해줬어요. MBC가. 네. 네. 사고 나니까 갑자기 MBC가 말이 바뀌어갖고 도대체 이런 건 국가가 책임도 안 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막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 다 모이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갖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할 사람들과 같은 세력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뭐랄까 보수 우파 대통령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몰아내기 위해서요?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또 여기 지금 여기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보수 우파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2016년 12월 달에 그 저거를 그 탄핵하라 했을 때 그때 지령이 바로 저기 김정일이가 그 지령을 내린 거거든요. 김정일이가. 그리고 요번에 저기 저거 탄 것도 윤석열 저거 하는 것도 북한에서 지령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지령을 받아서 예.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98%는 다 저기 좌파 의원들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조작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아이고 들으신 대로 구급대장만 오래 하신 분이라서 그 현장 상황이 납득이 안 돼서 몇 가지 점을 얘기해 줍니다. 검찰. 근데 이제 사건이 이게 다 종결이 된 거라서 검찰에 설명해 준 게 그 정도 효과가 있을지 다시 또 재수사를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가 방송하는 거는 이런 제보가 왔고 이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좀 파악해달라. 그냥 국민들은 자꾸 이상하다 하는데 그냥 오물딱죽딱 넘기고 가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이게 북한의 어떤 조종의 주사파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폭동 세력에 의해서 몇 명이 이걸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수사당국에서 좀 깊숙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의심점들 하나하나 좀 잘 짚어 수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안 난다.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도 이상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얼렁뚱땅 수사를 덮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또 피습 사건이 안 나와요. 죽겠어요. 뭐 또 나올까봐 겁납니다. 그게 안 나오려면 수사가 명쾌해야 돼요. 과학수사 있잖아요. 과학수사. 왜 우리 과학수사를 안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또 방송을 하는 겁니다.